네, 미리나라 돈돌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네요. 풋볼 런던의 이제 골드 기자. 그러니까 이 기자는 토트넘 소식 공신력으로 치면 좀 꽤나 입김 센 양반이잖아요. 이 양반의 보도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100% 잔류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지금 해리케인의 이적 선언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하루가 멀다 않고 해리케인이 이적을 한다 안 한다, 맨시티로 간다, 맨유로 간다, 첼시로 간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손흥민 선수까지 이탈을 한다면 토트넘 정말 큰 타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현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팬들의 관심도 정말 아주 지금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의 발단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골드 기자랑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Q&A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궁금했던 토트넘 관련 소식 같은 것들을 물어보면 골드 기자가 답하는 형태. 왜냐면 이 기자가 토트넘 전담 기자예요. 그러니까 좀 팀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겠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 팬이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할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했나봐요. 근데 이제 이 기자가 확신을 가진 채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일 올여름 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장 놀랄 것 같다. 여기서 내가라는 거는 이제 골드 기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는 스퍼스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수다. 그렇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그리고 해가 갈수록 이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비록 새해 들어 폼이 크게 떨어졌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에 보여줬던 폼은 제가 볼 때는 이 유럽을 통틀어도 한 5손가락? 이 정도 안에 들 정도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선보였다가, 물론 이제 못한 건 아닌데 이제 후반기에는 그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는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 좀 아쉬워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 봐도 손흥민은 엄청난 돈주머니, 돈주머니까지라고 표현할 필요 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시아 시장을 바라보는 멘트고, 코로나 시국에서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상품성,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가치가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썩 유쾌하지 않은 기사가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손흥민의 다음 시즌의 역할까지 예상한 매체가 있습니다. 영국의 HITC인데 여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떠나면 손흥민이 메인 공격수로 활약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은 전형적인 9번은 아니지만 좋은 감독과 함께 했을 때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다. 갑자기 이거 스트라이커 얘기까지 왜 나오게 됐을까요? 자, 토트넘에 손흥민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감독이 온다면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선은 이제 토트넘에 감독이 누가 올지 아나요? 이것도 굉장히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줄곧 윙어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유사시에는 스트라이커로도 활약을 했지만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앞서서는 재계약을 확신한다고 하고 이번에는 잘 뛰지도 않는, 그리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 스트라이커라니. 왜 영국 언론 매체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앞다퉈서 보도를 하고 있을까요?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잘해도 너무 잘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보면 케인의 이적을 막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적이라는 건 유니폼을 입고 오피셜 기사가 떠야 그게 이제 확신할 수 있죠. 이적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는 게 지금의 축구 상황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지금 해리케인 소식이 하루가 멀다 않고 업데이트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맨시티로 간다, 맨유로 간다, 첼시로 간다. 이런 상황을 볼 때는 안심할 수 없죠. 왜냐면 안심하다가 만약에 해리케인이 정말 이적이라도 하게 되면 후폭풍을 분명히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 시즌 누구보다 이 해리케인이라는 선수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줬던 게 손흥민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선수가 떠나게 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느끼게 될 어떤 상실감과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손흥민 선수 역시 떠나게 될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손흥민 선수마저 떠나게 된다면 토트넘의 엑소더스는 정말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올 한 해 커리어에 찍었죠.
51경기 나와서 22골, 17도움을 쓸어 담았죠. 이게 역대 단일 시즌 최다골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정말 대단했고요. 스탯으로 정확히 보게 되면 리그 기준으로는 득점 17개, 도움 10개, 이게 모두 한 4위 기록이고, 공격 포인트로만 보면 3위 기록. 어마어마한 한 해를 보낸 손흥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국 매체 축구 전문 사이트 풋볼 인사이더는 손흥민은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치켜 세웠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토트넘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앞서 말씀드린 이 기사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조금은 알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이 영국 매체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는 100% 재계약을 할까요? 아니면 해리케인의 빈자리를 본인이 직접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메꿀까요? 상상만 해도 답답하죠, 여러분? 이 최고 기량을 갖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챔스는커녕 유로파는커녕 컨퍼런스 리그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도 싫은 그림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이 손흥민 선수도 지금 결정을 하려면 우선은 토트넘의 이 팀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팀의 간판 스타 해리케인 이적도 지금 불확실하죠. 최고 기량의 선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동료들은 분명히 팀에 있을 수 있는 그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케인 이슈가 빨리 정리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토트넘이 지금 감독도 공석입니다. 누가 올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죠. 지금 뭐 콘테가 온다, 아니면 포체티노가 다시 복귀한다고도 하고, 한간에는 포체티노의 복귀는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케인을 붙잡기 위한 묘수라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죠. 그냥 뭐 아수라장이에요. 토트넘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아수라장입니다. 어디로도 무게가 기우지 않는 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재밌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원인도, 그리고 이 실마리를 해결할 열쇠도 저는 토트넘 구단에 있다고 봅니다. 레비 회장을 포함한 구단 모두에게 있다고 보는 거죠. 구단의 운영 정책이 선수들과 팬을 설득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의 퀄리티가 안 좋은 거 맞죠? 수비진이나 미드필더 선수들의 역량을 보면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럼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운영 방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토트넘의 그 경영 방침을 봤을 때, 경영 방식을 봤을 때 과연 토트넘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좀 의문이 들고 있고, 또 구단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훌륭한 감독을 데려올 수 있어야 뛰어난 선수들도 한 번 더 믿어보고 좀 남을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설사 지금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선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야, 지금 우리 구단의 비전이 이렇게 있는데 좀만 버텨서 좋은 성적 거두자, 이런 말 안 하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내년에는 부디 더 좋은 팀에서 뛰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토트넘에 남는 결정을 하게 된다면 부디 이 토트넘의 과감한 투자 정책 등 이런 정말 전면적인 정말 결정 전제하에 이 토트넘에 남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